엄마 수술비가 없으면 그냥 참고 살아보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들의 입에서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늙고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진 기분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비밀을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 그리고 제가 남몰래 모아둔 돈.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사연을 더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늘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20살 무렵 교직에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청춘을 교실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제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았지요.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고 밤에는 부업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돈을 벌었고 번 돈은 모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늘 아까웠습니다. 옷도 몇 해 전 것들을 꿰매 입었고 화장은커녕 거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늘 아들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또 다른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늘 돈이 부족하다 했고 저를 향한 기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연금이 나오자마자 생활비, 손주의 학원비, 집 대출금 저는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내가 있어 도와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저는 엄마가 아니라 돈줄로만 보였지요. 무언가 마음이 허전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언제쯤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볼 거니? 그러나 그 물음은 늘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지요.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홀로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애들 교육비가 더 급해요. 그냥 약으로 버텨보세요. 그 말은 제 마음속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잡아줄 손 하나 없었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링거줄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건 혼자인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던 제 삶은 이제 바뀌어야 했습니다. 수술해서 회복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속 깊숙한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들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둔 충남 홍성의 작은 땅 등기증이 들어 있었고 제가 수십 년간 조금씩 모아온 적금 통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남편이 생전에 언젠가 우리 노후에 쓰자며 마련했던 것이지만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조차 이 땅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적금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외비에서 몇만 원씩 떼어내어 꾸준히 모은 돈이었는데 어느새 꽤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손에 쥔 순간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듯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작은 씨앗을 꾸준히 뿌려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키워낼 때가 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그늘에만 묶여 살지 않겠다고. 이 비밀을 제 삶을 바꾸는 데 쓰기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남은 것은 병든 무릎과 홀로 흘린 눈물뿐이었습니다. 장롱에서 꺼내든 낡은 서류와 통장은 제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걸 실제로 제 삶에 쓰려니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꿈틀댔습니다. 민수도 힘든데 혹시 내 욕심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병실에서 혼자 수술을 받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링거줄에 의지해 창밖을 바라보며 울던 제 그림자. 그 장면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니야, 이젠 나를 위해 써야 해. 이 돈은 내 손으로 모은 내 삶의 증거야.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연금은 내 삶을 위해 쓸 거다. 집도 정리할 거야. 너희 생활비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다 도와주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 선영도 거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얼마나 빠듯한데. 저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40이 넘었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그게 늦게나마 내가 선택한 길이다. 순간 민수의 눈가에 화기가 도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져주고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속마음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까운 교회 권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집사 잘했어. 평생을 남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나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자유로워. 그분의 말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을 해지하려고 창구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듯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큰 돈인데 특별히 어디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 인생을 위해 쓸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출발이구나 하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웃 김 여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걸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남겨준 홍성 땅에 작은 집을 지으려고요. 이제는 그곳에서 제 삶을 살려고요. 김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영희 씨는 그럴 자격 있어요. 짐을 싸는 동안 마음은 무겁기도 했습니다. 책장 구석에 놓인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 들었을 때 그 작은 얼굴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자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이내 닦아냈습니다. 이제 됐다. 엄마로서 할 건 다 했다. 이젠 영희로 살아야지. 마지막 밤 빈 거실에 앉아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는 두려움과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홍성의 작은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꽃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일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을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여유와 평화가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넓은 마당에서 뛰놀며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표정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지쳐있는 여인이 아니라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니까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구나. 해 질 무렵 마당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세월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고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